안녕하십니까. 서울여자대학교 김윤진입니다. 네, 화해류 민간시장 유통과 소매원 수급에 대해서 작년 자조금협의회 그 위탁으로 제가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오늘 그 배경과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다시피 그 화훼산업은 전반적으로 판매액이나 농가 호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15년, 16년도부터 꽃가 개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또 꽃 수입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년도에 들어서 급격한 소매 화원의 수가 증가됐고요. 뿐만 아니라 수입 화훼는 2021년을 기점으로 그 전에보다 5, 60% 이상을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매화원이 급증하고 수입꽃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소매화원의 점주들은 상당히 그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큰 사항이 꽃값 폭증, 그다음에 그 물량, 생산, 또 도매 담합 등등의 키워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모여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대책 마련을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를 통해서 물론 농축산식품부에서 매년 뭐 통계도 발간하고 하지만 공영시장의 지금 사실 84% 정도 잡히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민간시장 유통이 상당히 많더라라는 게 생산자와 소배 화원 점주들의 입장이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통계가 잡히거나 연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어떤 정책을 마련하거나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방법은 첫 번째 챕터에서는 민간 시장의 실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우선 생산자 입장에서 이제 그 민간 시장으로 출하를 하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소매화원 유통 실체를 설문을 통해서 했고요. 또 첫 번째 챕터에서 이렇게 현장 조사를 통해서 여러 결과들을 오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그 현장에서 느끼는 어떠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시장 실태조사는 그 농가 233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 대부분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생산자분들이셨습니다. 주 재배 품목은 그 화훼 AT센터의 주 상위 종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장미국화 리시안 순서로 거베라 안개 등 뿐만 아니라 또 뭐 스타티스나 블루초 등의 기타 절화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출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현황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아직도 저희 그 농가 절화 생산자 중에 한 20% 남짓은 수출을 하고 계셨고요. 주 수출 국가는 일본, 네덜란드, 미국 순이고 국화 장미 백합 순으로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콜롬비아나 케냐 등의 많은 부분을 뺏기긴 했지만 진행이 되고 있었고 나머지 22%를 제외한 모든 생산자들은 국내 내수를 하였습니다. 출하처를 응답을 받아봤더니 42% 정도가 공영시장, 28.2%가 민간시장, 13.6%가 조합, 그 외에는 소매상거래, 즉 인터넷, 온라인, 그 다음에 소비자 직거래 순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물론 공영시장의 비율이 민간시장보다는 높았는데요. 생산자 입장에서 출하를 할 때 그 비율이 과연 80%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구심을 갖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목별로 장미국화 같은 메이저 작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장미 그 국화 23농가 중에 한 10농가는 민간의 100%, 조합의 100%, 공영의 100%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산하시는 물량을 전체를 다 어떠한 특정 시장에 타겟해서 출하하고 계셨고요. 이외에 60%가 넘는 농가들은 출하처를 조합을 해서 출하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의 70%, 민간의 30%, 혹은 공영의 10%, 민간의 한 90% 이런 조합들을 이렇게 양상을 띠고 있었고요. 이걸 토탈로 봤을 땐 공영에 출하하는 비율이 한 60% 정도 남짓되어 있습니다. 국화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는 민간 시장에 출하 100%가 없었고요. 이제 조합이나 공영 시장에 출하하는 경우가 많았고 나머지는 이제 출하처를 조합해서 출하를 하였는데 아무래도 이 메이저 작물의 경우는 공영 시장에 출하하는 게 생산자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한 장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리시안이나 안개초, 백합, 거베라 등의 출하처를 살펴보면 이제 농가수도 줄어들지만 네, 보시면 그 2개 이상의 출하처를 조합한 경우 마찬가지로 많고요. 그다음 이렇게 그 안개초의 경우는 이제 조합 출하는 없는 그런 특이사항이 있었는데 보면 이 메이저 작물을 제외한 작물은 공영시장의 한 20에서 30%를 출하하고 나머지는 거의 민간으로 생산을, 그러니까 출하를 하시는 그 상황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 여쭤봤습니다. 무슨 이유로 저 출하처를 결정을 하십니까? 왜 공영시장에 50%, 민간은 50%를 내시고 어떤 분은 10%, 90%를 내시고 하는데 그 응답을 받아보니 공영시장에 내면 대금 결제가 빠르다. 그리고 거래의 투명성이 있다. 그리고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저 작물, 주 장미 국화가 이제 주로 공영에 나가겠죠. 근데 단점은 가격이다. 아까 소매화원 점주들이 애로사항을 토했던 그 가격 문제를 다시금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나온 부분은 품질 규격과 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하품이 나오면 그거를 처리를 할 수가 없다. 공영에는 규격이 까다로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응답을 보았고요. 민간 시장의 그럼 장점은 정확히 공영 시장과 반대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즉 민간 시장에 내시는 이유는 규격이 까다롭지 않으니까, 생산품이 최상품이 아니어도 출하할 수 있으니까 라는 응답이었고요. 이 외에 민간 시장의 단점에서도 계속적으로 대금 결제라든지 가격 담화 가격 변동의 얘기가 생산자 입장에서도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즉 연중 동일한 출하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건 굉장한 부담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 선별 방법을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품질이랑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즉 개인 선별을 하느냐 공동 선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규격을 맞추는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우리나라 생산자의 대부분은 개인 선별을 하고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품질 규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고요. 공동 선별을 하는 중에서는 네, 그 퍼센트가 한 4.4%밖에 되지 않고 이러한 비중으로 공동 선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설문을 바탕으로 직접 현장에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화훼 그 민간 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고속버스 터미널 화훼 시장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고 이곳의 총 매장 수는 절지절약 포함해서 14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 소매하원과 생산자 입장에서 힘들다고 말씀하신 가격 문제, 그리고 민간 시장에서 어떤 품목들이 거래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품질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토로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장미는 엠마우드라는 국내산 장미인데요. 이 장미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작년 연구를 수행했을 당시 민간시장 고속터미널에서 그날의 도매가는 8만 원이었습니다. 즉 플로리스트들은 8만 원을 주고 엠마우드를 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11월 25일 제가 그날의 AT 경매가를 확인했더니 5만 3천 원이었습니다. 한 30%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민간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죠. 가격 등락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가격이 비싸다는 말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니 12월 5일은 2, 3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고 판매가는 15,000원 그 경매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등락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별로 높다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 상간에 이날과 이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날은 금요일, 이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즉 수요가 집중되는 금토일, 웨딩이나 장식, 디스플레이, 행사가 있는 이벤트성의 주말을 앞둔 그날의 도매가는 8만 원, 10만 원을 주고 플로리스트를 울며 겨자 먹기로 장미를 구입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파악을 해보니 정말 이 장미,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종목을 실지 않았지만 장미만 예를 보아도 이렇게 가격 등락이 월별 등락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일별, 주별 등락이 굉장히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이제 거래 품목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AT 공판장은 투명하게 다 나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민간 시장에서는 도대체 뭐를 얼마에 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월 한 2, 3회씩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민간 시장의 경우 AT와 다른 점은 AT에서 갖고 있지 않은 물량 취급이 이 짙은 녹색 부분인데 물량 취급이 훨씬 많습니다. 즉 AT에는 전혀 판매하지 않는 시기에 그때 민간 시장에 가면 그 꽃을 구할 수 있다. 물론 AT에만 있는 작물도 있었지만 그 비중이 민간 시장에 훨씬 많더라. 즉 이 짙은 녹색으로 된 게 AT에만 취급하는 그 개수고요. 흐린 녹색으로 된 게 총수입니다. AT와 민간 시장의 거래 품목을 보시면 플로리스트들은 민간 시장에 갔을 때 5, 60개 이상의 절화를 한 번에 쇼핑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민간 시장의 가장 큰 특이한 점은 우리는 장미를 파는 데는 늘 장미를 판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 143개의 점포가 5월에는 이땐 장미값이 이제 4월에 피크를 치다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때 36개의 점포를 유지하다가 아까 엠마우드 같이 8만원, 10만원까지 호가하는 그 월로 갈수록 점포 수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카네이션은 5월에 피크를 치니까 68개 매장에서 팔다가 점점 11개까지 줄어들죠. 즉 민간 시장 안에서 점포에서 그 수급을 완전히 트렌드에 맞추어서 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그 장목을 바꾸어서 판매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습식 유통 현황을 보았는데요. 건식으로 누여서 파는 게 한 10매장, 습식만 하는 매장은 15매장, 나머지는 혼합이었습니다. 이 혼합이 의미하는 게 습식 유통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가 아니라 건식으로 누여 팔다가 이제 시들고 노화되기 일보 직전에 떨이로 판매할 때는 물통으로 바로 옮깁니다. 그래서 습식 유통이라는 말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 있고 이런 식의 물에 이제 꽂아 파는 그런 현상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민간 시장에 대해서 우선 잠깐 정리를 해보면 생산자의 42%는 공영에 출하하고 28% 정도가 민간에 출하를 했다. 물론 포번수 대비입니다. 그리고 고터 특히 민간 시장의 이런 품목은 굉장히 유행이나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규격이나 습식은 개선이 필요하고 강력 등락 문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여러 통계 자료보다 훨씬 심각하더라. 이런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플로리스트 입장에서는 그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이분들에게 어디서 그런 꽃을 구매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민간 시장이 45%, 공영 시장이 25%입니다. 아까 생산자와는 반대가 됐죠. 주로 절화를 민간 시장에서 구입을 하고 있으신데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거리가 가깝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품목의 다양성, 한 번에 장을 볼 수 있고 그거의 수입화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송의 편리함이 있는데 고터 같은 경우는 이런 퀵 배송이나 지방 당일 배송 또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 민간 공영 할 것 없이 플로리스트들은 일단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일반 소비자랑 같이 장을 보는 거를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시장 같은 경우 아까 생산자 입장에서 하품도 취급하는 거가 장점이었는데 여기서는 다 알고 있죠. 낮은 품질로 비싼 가격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품목 때문에 민간 시장으로 방문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럼 수입화의 부분은 어떠십니까? 더 희망하십니까? 그렇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격 때문에. 더 예뻐서가 아니라 가격 때문에가 1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이나 품종, 화형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요. 모든 유통 생산 플로리스트들이 원하는 건 안정적인 가격이라는 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리스트들 입장에서는 이런 도매 시장에 자꾸 일반인들이 유입되면서 너무 도매가가 노출되는 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예측 불가성을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갖고 있다를 확인하였습니다. 소매화원 입장에서는 민간 시장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2배가량 높았고요. 이러한 요구사항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 설문을 통해서 제가
생산, 유통, 소비의 이 3분야가 굉장히 엇박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그리고 현실은 우리가 계속 지금 지표로는 공영시장 점유율이 80%가 됐다, 이제 모든 게 투명하게 거래된다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민간시장 유통이 현실이 아닌가, 네, 그러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지금 다양성이나 가격 불안정에 대한 요구가 굉장한데요. 이러한 요구가 그냥 수입꽃이라는 단어로, 그냥 수입을 하면 뭔가 많아질 것 같으니까, 수입을 하면 연중 장미가 그냥 2만 원이니까, 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여, 이건 너무 주관적이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수요나 생산 전략 또 협업에 대한 그 고민을 한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최근 5년 이내 절하류 구매에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화해는 뭐 김영란법 등의 이유로 선물용으로 주로 취급되고 있던 시장의 50%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이 화해 시장은 누가 점유를 했을까요? 와인업이 지금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였고요. 홍삼이나 비타민 많이 드시죠? 그러니까 상당히 증가를 하였습니다. 즉 예전에는 선물 그러면 꽃이 생각났던 국민들도 지금은 선물 그러면 홍삼을 사고 와인을 사고, 이러한 그 선물 시장을 일단 잠식당했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생활 속의 꽃 소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고 일상 꽃 소비가 원활해야 궁극적으로 전체 화해 양이 증가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꽃에 대해서 마치 불우이웃을 도와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해 농가를 도와야 된다. 뭐 안심 소랑 같이 사세요. 이렇게 꽃의 이미지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렇게 상승 효과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예를 들면 뉴질랜드의 뉴캐슬 대학의 알렉산드라 교수는 본인의 저서 논문에서 꽃에 대한 정의는 럭셔리 마켓, 럭셔리라는 그 고급화된 부분을 10회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제 꽃은 당연히 선물용 그리고 럭셔리 상품으로 간주가 되고, 일상에서 사람들이 꽃을 많이 사는 이유는 그 럭셔리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다. 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럭셔리라는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걸 달리 바라보면 문화고 아트고 거기에 트렌드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구매력이 좋습니다. 일본을 능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럭셔리 판매 시장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아까 봤던 그런 엠마우드 같이 10만 원짜리 꽃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디스플레이나 행사 등등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플라워 트렌드 포어캐스트라고 해서 그 해에 예측되는 유행의 질감, 색깔, 꽃들을 미리 앞서서 예측해서 내놓고, 실제로 뭐 15년, 20년, 지금 25년도까지 팬톤 컬러에 입각해서 모든 디자이너들이 이때는 이러한 꽃 컬러, 그러니까 의상이나 뭐 디자인 등이랑 계속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화훼 산업을 트렌드에 민감한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말 역할 분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 사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저는 생산자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그 미술계에서는 물감을 만드는, 또 의상에서는 옷감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좋은 재료가 나와야 그 다음에 플로리스트들이 최고의 작품을 만듭니다. 좋은 원단을 만들어야 그것으로 최고의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듯이, 사장님들이 최고의 품질의 꽃을 만들어서 넘겨야 되는 그 첫 번째 단계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장님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장님들이 품종 선택도 해야 되고요, 트렌드 예측도 해야 되고요, 2년 후에 뭐가 유행할지를 다 본인이 결정해서 네덜란드, 덴마크 벤더를 만나서 그 벤더들한테 설명을 듣고 정말 리스크 있게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오렌지 장미를 키울게요. 그리고 2년 후에 만약에 그 트렌드 컬러나 이 플로리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트렌드에 맞지 않으면 그 해는 그 가격이 폭락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떠한 일부 생산자들의 엠마우드 같은 핫한 품종을 미리 선점해서 했을 때 8만 원, 1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 분담, 정말 생산자들이 제대로 된 그 품종을 선택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거에 이제 일본의 농무성 자료를 지금 제가 3챕터에서 많이 인용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 단계의 시작은 6종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90%의 개인 및 종자, 종묘 회사 등이 협업을 해서 연구소와 신품종을 만들고 정말 소비자가 원하는 그 트렌드.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20년씩 이상이 걸려서 사실상 이 협업을 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한 화훼 시장의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부분도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에너지 절감, 일단 기본적으로 화훼작물은 고에너지 식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가를 보상을 한다든지 보상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하는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정일 사장님 오셨지만 지역 특화 작목 개발을 굉장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즉 메이저가 되는 카네이션, 장미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외에 생산자들은 또 이 SCF라는 개념으로 스페셜리티 컷 플라워, 즉 소량 생산으로 스몰 퀀티티 로컬 마켓, 우리나라의 이 기후에 가장 적합한 그런 생산품들. 실제로 우리 수입량 통계를 보면 기타 절하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는데요. 그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걸 선점하고 어떤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느냐. 그래서 생산자들이 출하를 할 수 있는 그 폭이 좀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유통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요즘은 하루 이틀이면 비행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프리카 케냐에서 왔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신속한 경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짧은 동안에도 정밀한 습식 유통이나 온도 제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 오히려 품질이 여기서 이 습자지에 다 붙여서 오는 그런 것보다 또 월등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의 유통 부분도 연구 개발이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확대 사업이라든지 유통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한 가격 경쟁력, 투명한 거래를 위한 바코드 부분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일본은 굉장히 도매가가 많이 뛰는 것 같지만 이 플럭추에이션이 한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연중 고객들은 같은 가격에 꽃을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저는 수출은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것도 수요를 고려한 수출 전략. 그래서 이 전 단계에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조금 더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생산자, 저희 연구자들 만나고 있지만, 유통 디자이너 만나고 있지만, 여기에 비즈니스 전략가라든지 마케팅, 패션 산업처럼 소비 컨설턴트나 MD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 화훼 산업의 다른 농수산, 그러니까 채소과수와는 다른 어떠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앞에 문화와 수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 이 흐름을 읽지 않은 생산, 유통, 수출은 전략적으로 조금은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안타까운 게 저희가 이제 굉장히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도 하고 정책하고 방송 노출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는 이미 럭셔리, 그 다음에 흘러가는 문화, 즉 영국의 여왕이 이러한 꽃장식을 좋아하고 이런 게 계속 노출이 되면 일반 시민들이 그 플라워쇼를 찾고 꽃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전략을 하고 있다면요, 우리나라는 몇 안 되는 꽃에 대한 주제 방송에서 주로 이렇게 생산자의 생활을 보여주거나 정보 전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MZ 세대의 그런 스토리텔링 이벤트를 원하고 뭔가 핫하고 내가 트렌드에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욕구와는 굉장히 대조되는 정말 그런 지금 아까 안심 한우랑 꽃을 묶어 파는 그런 방송 홍보가 계속 같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소액의 금액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좀 더 전략적으로 제대로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는데요. 마지막 사진은요, 앞서 럭셔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르지오 알마니라는 브랜드 유명한 알마니 디자이너께서 2022년 본인의 옷을 입어줄 가장 세계에서 영향력이 많은 여성 5인을 꼽았고, 거기에는 물론 연예인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표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플로리스트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트렌드와 진짜 이 서울에 가진 이미지, 그리고 우리나라 플로리스트들의 저력,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도 또 생산자들도 네, 여러 뭐 유통업계에서도 정말 그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어떠한 전략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같이 연구를 수행해 준 연구원이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